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자평진전 원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인수격의 주요 논점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인수격의 주요 논점은요. 자평진전 2권을 공부할 때 인수격의 주요 성격 요인과 또 파격 요인, 또 어느 경우에 성격이 됐다가 파격이 되는 성중유패, 그 역인 폐중유성, 이걸 기초로 이것만 알아서는 인수격의 사주를 직접 통변하려고 그러면 조금 막연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요, 집행진전에서는 이걸 기초로 해서 이렇게 인수격의 주요 논점을 이렇게 9개의 그 카테고리, 범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요, 인수격에 있어서 취운도 이렇게 유형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경우에 취운을 판단을 해야만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오늘은요, 지난 영상에서 인수격에 있어서 칠사를 사용하는 경우를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 칠사를 사용하는데 또 아울러 겸해서 식신이나 상관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경우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인수격이 칠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또한 상관이나 식신이 있어서 얘네들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즉 인수격에 있어서 이 칠살과 식신 또는 상관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양자를 보겠다는 거죠. 양자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를 그 경우에 인수격의 논리는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걸 공부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공부할 사주가 이 사주인데요. 이 사주는 그 격을 대부분 이게 사화의 시장 간의 중기가 이렇게 경금이 투관돼서 이걸 상관격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상관격이 아니라 인수격이죠. 이 논리는 잠시 후에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인수격에 있어서 이렇게 천간에 떠 있는 글자를 파악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일간과 같은 오행을 제외하고 또 이 격공용신과 같은 오행을 제외해 놓고 보니 천간에 이렇게 칠살과 식신과 상관이 투관이 됐죠. 정확하게 이 요건에 맞게 천간 글자가 투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격에 있어서 칠살과 이렇게 상식, 이걸 양자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를 파악을 하려면 인수격이 칠사를 사용하는 경우, 인수격이 칠사를 사용해서 유정하게 되려면은 어, 나와 나와 인성이 모두 동시에 강하면은 그때 칠사를 보면은 파격이라고 했죠. 고빈호다고 했죠. 그래서 둘 중에 나와 인성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약해야 된다고 했죠. 네. 그 그래야 이 칠사를 사용할 때 유정하다고 그랬죠. 또요, 인수격이 상관이나 식신을 사용할 때는요, 인성도 강하고 나도 강해야만 식신이나 상관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이 사주에서 보면 인수가 강하고 일간도 강하죠. 그때 상관과 식신이 아울러 있죠. 그래서요, 이렇게 인수도 강하고 일간도 강하면은 강한 일간을 첫 번째로 강하니까 이 정관으로서 억눌러 줘야죠. 극해 줘야 좋죠. 근데 정관이 있으면 정관을 쓰는데 정관이 없으니까 차선책으로 식상을 쓰겠다는 거죠. 식상을 씀으로써 일간의 기운을 설기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일간이 약간 부족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한 인성의 생을 일간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즉 기운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소통이 되는 거죠. 이 식상 때문에.
만약에 식상을 쓸 때는 일간도 강하고 인성도 강해야 되는데 둘 다가 약한 경우에 식상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한빈어다 그랬죠. 왜 이 한이 차다는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 여기서는 사회적 지위가 낮다, 가난하다라는 뜻으로 한이 쓰인 거죠. 아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란 얘기죠. 한빈어다. 왜 한빈어냐면 내가 약하니까 일간으로부터 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인성도 약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식신이나 상관만 왕하게 되면은 가난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것과 또 인성격이 정관을 사용하는 경우, 정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지난 영상에서 여기서도 보면은 어, 인성도 강하죠. 일간도 강하고요. 둘 다 인성이나 일간 모두 강해도 정관은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정관을 사용할 수 있느냐? 나와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유정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둘 다 강한데 이 평관을 사용하면은 이 고빈하다고 그랬죠. 고독하고 가난하다. 왜 그러느냐? 나와 나와 이 칠살 편관이 음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인성과 내가 강해서 이게 기운이 소통이 잘 안 되는데 안 되는 데다 대고 나와 같은 음양이 또 온 거죠 이게. 그러니까 더 인성도 강하고 나도 강하면은 이게 잘 내가 안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코드에 맞는 내 취향에 맞는 거, 내 관심사에만 움직이고 관심이 있고 그 나머지는 잘 안 움직이려고 그래. 거기다 대고 이 나와 음양이 같은 칠살이 더 오면은 그게 더 강화되는 거죠. 안 좋은 게. 이제 완전히 내 코드에 맞고 내 취향에 맞는 거 얘는 일절 움직이지 않겠다. 이게 사회적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어요. 활동을 안 하니까. 그럴 때는 지난 영상에서 이 고비를 오게 될 때는 이 재성이 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어, 재극인을 해줘야 왕한 인성이 어느 정도 약화가 된다. 그리고 재성이 와줘야 이 일간이 강하니까 나와 나의 반대 진영인 재와 칠살이 어느 정도 그 나의 진영과 나의 반대 진영이 어느 정도 균형, 조화, 중화를 이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성이 와야 된다. 지난 영상에서 그렇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또요, 인수격이 있어서 정관을 사용하는데 이 식신이나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렇게 인수격에 있어서 정관을 쓰는데 여기 상관이 있는 경우죠. 그 경우는 이 정관을 보호하는 쪽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죠. 상관이 오면 상관 경관을 하니까요. 상관이 극하는 것을 인성이 상관을 극해서 즉 상관을 관리 통제함으로써 정관을 보호하겠다는 거죠. 또 식신용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성으로부터 극을 해서 이 식신의 공격으로부터 정관을 보호하려고 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인수가 정관을 사용하는데 아울러서 상관이나 식신이 있는 경우는 이 정관의 보호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이 사주에서 상관이 있는데 이 임수는 이 모토를 뛰어넘어서 임수 입장에서는 모토가 칠살이거든요. 칠살을 뛰어넘어서 이 정관을 긁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 식, 이 인수가 이렇게 임수를 극해서 이렇게 생하는 토생금 금생수라고 그래도 생하는 구조라고 그래도 극한다고 그랬죠. 이런 결국은 상관의 폐해를 줄여주니까 상관이 통제를 받으면은 식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마치 이 칠살이 통제를 받으면 이 칠살을 통제하는 수단은 네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식신으로 통제하는 거.
그게 식신제살이죠. 두 번째는 상관대살이죠. 양일간은 상관대살이라고 그러고요. 음일간은 상관이 평관과 합을 하죠. 그걸 상관합살이라고 그러죠. 세 번째는 이 양일간의 겁제, 즉 양인이라고 하죠. 양인으로 합살하는 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이 평관을 화살하는 거죠. 인성으로서 순화시키는 거죠. 이게 네 번째죠. 어, 그래서요, 정관을 사용하는데 상관이나 식신이 있으면 이 정관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얘기죠. 이것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것이 이거죠. 이것은 여기는 정관을 사용하는데 똑같이 상관이나 식신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관을 사용하고 여기서는 칠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는 정관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렇게 칠살과 상관이나 식신 아울러 있으면요. 정관의 글자를 보면은 일간은 칠살로부터 극을 받아요. 그리고 극받은 상태에서 상관이나 식신으로 기운이 설기가 되죠. 어찌 보면 이게 극설교화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유형처럼 보이는 거죠. 칠살로부터 극을 받기도 하고 또 극받아서 약화되는데 상관이나 식신으로 기운을 설기까지 당하는 이게 극과 설의 관점에서 바라봐줘야 됩니다. 이거를. 그런데요, 이 오행의 이 상생 상극에 의하듯 세상이 그렇듯 죽으라는 법이 없죠. 이렇게 칠살로 이렇게 칠살과 이렇게 상관이나 식신이 이렇게 함께 투관이 되면은 이 칠살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경우죠. 이게 이제 이럴 때는 칠살과 칠살의 힘과 상관이나 식신의 힘을 비교 형량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 둘 중에 하나의 폐해는 해소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오행도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 좋고요. 예, 이런 상태에서 이 사주를 볼 때 이제 극과 설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근데요, 이게 인수격이기 때문에 이 식상과 칠살이 함께 있으니까 이게 평관으로부터 두드러 맞기도 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기운을 설기당할까지 해서 극설교가라고 그러죠. 극과 설이 함께 교차돼서 시너지를 일으켜서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오행도의 성격상 하나는 해결이 되게 돼 있죠. 뭐가 해결될지는 원국의 그 형태를 봐야죠. 칠살이 강하냐, 식상이 강하냐, 그거를 봐야 되죠. 그래서요. 아무튼 칠살로부터 극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내가 기운이 설기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수격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준다는 거죠. 극설의 문제를. 이게 인수가 있어서 이 평관을 그 화살시키죠. 화살시키고 이 식상의 문제점, 기운을 빼가는 문제를 방어해줘요. 인성이. 그리고 또 나를 생해주고. 그래서 이게 통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죠. 이게 일석이조예요. 칠살의 공격을 완화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식상을 관리 통제해서 내 기운을 빼가지 못하게 한다. 이게 일석이조죠. 이게 제대로 된 이런 관점에서 이걸 바라봐야 되고요. 자평진전 원문의 내용을 보면요. 인수격이 칠사를 사용하는데 상관이나 식신을 차고 있어서 즉 상관이나 식신이 있어서 그걸 겸해서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인수격이 칠살과 상관이나 식신 이 양자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그 경우에 칠사를 사용하는데 이게 제재가 있거나 극제가 있다 이거죠. 이게 제재에는 극제와 합제가 있죠.
이게 칠사를 제재하는 때는 식신으로 극을 하는 거죠. 상관으로 극을 하는 거죠. 이게 극해서 컨트롤한다. 통제한다는 얘기죠. 내가 음일간이면은 상관이 합살하는 거죠. 상관 합살도 합으로 통제하는 거죠. 합살을. 내가 양일간이면은 양인, 겁재가 합살을 해요. 이것도 합으로 통제, 제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인성으로 화살을 하는 거죠. 화살. 살을 그 설계해서 유순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이렇게 통제를 받은 평관은 정관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정관의 본연의 역할 두 가지라고 그랬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본질적인 게 나의 목숨의 원천인 이걸 양명지원이라고 했죠. 이것을 지켜내는 역할을 내가 이 재성을 먹고 사는데 이게 돈이고 쌀이고 그런데 이 재성 입장에서는 비겁이 뺏어가려고 그러죠. 분탈이 가죠. 그런데 정관이 이 비겁을 관리 통제함으로써 나의 목숨의 원천인 재성을 지켜내는 역할을 정관이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관이 나를 내가 인생을 똑바로 제대로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역할이 해준다고 그랬죠. 이처럼 칠살이 관리받고 통제되어진 평관은 정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두 가지 본질적 역할을 하는 거죠. 나의 양명 지원을 지켜주는 역할과 또 나를 내가 올바르게 인생을 살 수 있게끔 가이드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랬어요. 칠사를 사용하는데 극제든 합제든 통제받음이 있거나 인수격이라 일간을 생하는데 설기됨이 있으면 이게 일간이 왕하면은 설해주에 좋다고 그랬죠. 설기. 그게 있으면은 이게 칠살이 극제나 합제, 즉 통제가 되거나 일간이 그 왕한 경우에 설기가 되거나 하면은 신왕하든지 인수가 강하든지 그것을 불론하고 따지지 않고 모두 귀격이다 그랬어요. 이 말이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걸 왜 신왕, 인중 이걸 왜 불론은 한다고 그랬느냐. 만약에 인성도 강하고 나도 강하면은 그런 때는 이 식상을 써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양자가 강한 경우를 한번 보면은 그때는 이 지금 식상이나 지금 이 칠살을 쓰니까요. 식상과 칠살이 동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인성도 강하고 나도 강한데 칠살이 있으면 고빈하다고 그랬죠. 여기서 설명을 드렸죠. 지난 영상에서. 고빈원 문제를 여기 둘 다 강하니까 이게 식상이 나의 기운을 설해가지고 얘도 세요. 그래서 이 식신이나 상관이 식신 제살, 상관 대살 또는 상관 합살로 이 칠살의 문제를 해소시켜요. 그러니까 고빈한 문제, 얘도 강하고 나도 강하면은 칠살 있으면 이때 고빈 오게 되는데 고빈한 문제를 이 식신이나 상관이 식신제살, 상관대살로 해결을 한다는 얘기죠. 반대로 둘 다 약하다. 나도 약하고 인성도 약한데 이 식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빈하다고 그랬죠. 아주 이 식상을 쓸 때는 둘 인성도 강하고 나도 강해야 되는데 지난 영상에서 나도 약하고 인성도 약한데 이 식상이 있다. 그러면 아주 가난하다고 했어요. 한빈하다고. 한빈한 문제를 이 칠살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약하다고 한들 이 칠살이 인성을 생겨줘요. 그러니까 인성에 어느 정도 힘이 생기는 거죠. 힘이 생겨가지고 이게 식상을 관리해주고 통제해주니까 한빈한 문제를 없애주는 거죠. 줄여주는 거죠. 문제가 안 되게 해주는 거죠. 지금 이제 요게 경우의 수가 네 가지거든요. 지금 둘 다 강한 경우 같고 둘 다 약한 경우 같죠. 둘 다 강한 경우는 얘가 평관을 그 관리 통제, 식신제살, 상관대살로
고빈원 문제를 해결하고, 둘째 약하면은 얘들 보면은 이 한빈하다고 그랬는데, 이 평간이 인성을 생함으로써 힘을 받은 이 인성이 식신이나 상관을 극해서 한빈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해결해 주고 나를 생해 주고 식상을 극하니까 한빈한 문제를 해소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경우의 수가 네 가지 중에 지금 두 가지는 얘기했고, 두 가지는 이제 하나는 인성이 강하고 내가 약한 경우를 보자고요. 그러면은 인성이 강하고 내가 약한 경우는 이게 칠살의 문제점을 얘가 인성이 강하니까 설계해서 해소시켜요. 그리고 내가 약하니까 식신이나 상관이 그렇게 그 설기력이 그렇게 내가 힘이 있어야 나로부터 빼먹을 것이 있지. 그렇게 많이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인성이 평관으로부터 생을 받아서 인성이 식상을 극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이 강하고 내가 약하면은 이 강한 인성으로부터 식상이 극을 받아서 내가 서리를 안 당하게 인성이 해주는 거죠. 인성이 해주고 내가 약하니까 나를 생해주니까 문제가 해소되는 거죠. 이제 경우의 수 네 번째요. 인성이 약하고 내가 강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는 내가 강하니까 식상도 어느 정도 힘이 있게 되는 거죠. 식상 입장에서 나한테 뭐 빼먹을 게 있는 거죠. 이게 강화된 힘으로 이 칠살을 극해주는 거죠. 극해주니까 칠살이 나를 때리지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 인성과 나의 그 경우의 수, 둘 다 강하든지, 둘 다 약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강하고 얘가 약하든지, 하나는, 인성이 강하고 내가 약하든지 간에 이렇게 칠살과 식신이랑 상관이 이렇게 천간에 아울러서 함께 투관이 돼 있으면은 다 이 자체적으로 해소가 돼요. 해결이. 그래서, 이게 뭐가 하나만 이게 작동이 돼도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 귀격이라고 그래요. 예. 지금 선생이 그 여기와 지금 이 경우의 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이해하신 분은 소생의 강의를 제대로 따라오신 제대로 지금 공부를 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요, 블라블라 있는 게 이 사주죠. 이게 이제 손포정의 사주라는 얘기죠. 이 사주가 그렇다는 얘기죠. 이 사주를 보면은 칠살이 근이 없죠. 근이 지금 시에 있어요. 이게 적천수 하시는 분들은 근이 없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자평진전에서는 이게 장생이죠. 이게 우화가. 근데 좀 멀리 있죠. 그렇다고 그래도 이게 칠살이 그렇게 유력하지가 못하죠. 어, 반면에 식신과 상관이 함께 있어서 어, 그 여기서 다 장생을 얻었죠. 상관이. 그리고 이거는 묘구에 또그 경금은 통금도 할 수 있고요. 또 신금 입장에서는 여기에도 통금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여기 신금에요. 예. 그래서 식상의 기운이 강하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 사주가. 예. 이 점에 대해서 어, 서라우 선생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보면요. 일수격에 있어서 칠살과 상관이나 식신이 있어서 그걸 겸해서 사용하는 것이란 지금 이거를 지금 이게 무슨 뜻인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곧 식신이나 상관이 일간에 빼어난 기후를 설하는 것을 용신으로 삼는 것이다. 이 표현이 지금 식상을 용신으로 식상을 용신으로 쓴다는 얘기는 일간의 기운을 설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것이지 이 식상으로 칠사를 극하는 게 극하는 쪽으로 용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 이제 식상이 있는데 식상이 이중적 지위에 있죠. 하나는 정관을 통제 관리하는
이게 극제나 합제하는 거고 또 하나는 설하는 거고 이 두 기능 중에 설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문장의 표현을 서 선생은 어, 이 식상의 기능이 이게 설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극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지금 그렇게 지금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의문이고요. 극과 설은 예, 극하고 설은 이게 함께 쓰는 경우가 없다. 이게 뭐죠? 일간이 만약에 왕하면 일간의 기운이 왕하면 극해줘야죠. 정관으로 극을 해주는 게 좋죠. 또 정관이 없을 때는 일간의 왕은 기운을 식상으로 설해주죠. 일간뿐만 아니라 나머지 오행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강하면은 강자를 억누르는 방법에는 억강부약이니까요. 강자를 억누를 때는 극이든 설이든 하나로 충분하다는 얘기죠. 이 일반론이에요, 일반. 그거는 힘도 약하고 뭐 일간이 그만큼 너무나 세다. 그러면 극설 모두 해도 상관없는 거죠. 이게 보통 그 원칙적인 일반론적인 표현이에요. 극과 설 중에 둘 다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 둘 중에 하나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일간이 강하고 칠살이 왕하다. 그러면 나의 세력도 강하고 나의 반대 진영인 칠살도 강하다. 그럴 때는 식신이나 상관으로 대사를 하는 것이 좋죠. 혹시 나의 세력과 정관의 세력이 비슷하면은 제로 정관을 생해주는 게 좋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나의 힘과 정관의 힘이 유사하면은 식신이나 상관으로 극해주는 게 또 좋은 거죠. 같은 논리예요. 정관의 힘과 나의 힘이 유사할 때는 정관의 상신으로 인성을 쓰는 것보다 재성을 상신으로 써서 재성관 해주는 게 좋다. 같은 논리로 나와 평간의 힘이 비슷하면은 식신이나 상관으로 제사를 해주는 게 좋다. 같은 논리죠. 제사를 해서 권력을 얻는 명조다. 그러니까 칠살의 힘과 이게 칠살도 강하고 나도 강하면 식신이나 상관으로 식신제살, 상관제사를 해서 우위건하는 권력을 얻는 그런 명조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칠사를 극제, 합제하는 제재가 즐거운 경우 이게 식신제살, 상관제살로 해서 권력을 해서 즐거웠다면은 다시 운이 식상운 예, 예. 제재에서 즐거우면은 다시 운이 제나 칠살 운으로 행하면은 마땅하지 못하다. 지금 일간과 칠살과 일간이 비슷비슷해서 식신이나 상관으로 식신제살, 상관대살, 뭐 상관합살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칠살을 관리 통제함으로써 권력을 얻고자 하는데 그래서 그게 좋은 운인데 좋은 사주인데 다시 운에서 제하고 이렇게 칠살 운이 왔다. 그러면은 반대편 힘이 세지는 거죠. 식신이나 상관으로 이 평관을 극하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면은 마땅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이거 당연한 거죠. 일반 논으로서. 근데 재성을 보면은 칠살 재생사를 하면 이걸 편당한다고 그러죠. 이게 식신이나 상관으로 이게 평관을 관리 통제해서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마땅하지 않다는 얘기죠. 반면에 제살이 태가한 명조 그런 사주에서는 무슨 소리냐? 식신이나 상관이 너무나 왕하고 평관은 보잘것없어요. 살짝만 해도 평관이 나가 떨어질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제살이 태거하다는 얘기죠. 아주 말살시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 야생마를 그 준마로 활용할 정도로 관리하고 통제 길들이면 되는데 제살 태거라는 거는 길들인다는 명목하에 야생마를 거의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박살내는 거죠. 제살 태거하는 명조에 있어서 그때는 이게 얘네들이 강하고 칠살이 약하니까
그때는 재나 칠살운이 오면 좋다 이 얘기죠. 재나 살을 즐거워하는데 다시 재나 살이 오는 게 아니라 운에서 식상운이 왔다. 그러면 더 박살나죠. 이것은 하나의 정해져서, 즉, 정해졌다는 얘기는 변하지 않는 이치라는 얘기예요. 그냥 일반론인 거죠, 일반론. 예. 그래서 예컨대 손포정의 사주를 보면 요거죠. 이게 극설에 극하고 설하는 것이 함께 나타나 있다. 함께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는 이거 봐요. 이게 지금 극이나 설은 함께 쓰지 않는다와 여기는 또 함께 사용된다. 지금 이거는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이 문장 표현을 아, 식상으로 설하는 것에 그 용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즉 관점이 여기서 식상으로 설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제사를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 선포정의 명예에서는 극과 설이 함께 나타나 있다. 이게 위의 문장하고 조금 이게 안 맞죠. 미스매치가 되죠. 그래서 이 문장이 맞는 거예요. 이 문장. 이 문장이 맞기 때문에 함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심 선생이 신왕 뭐 인왕 이걸 불러놓는다고 얘기한 게 맞는 거죠. 이게 조금 이 양반이 조금 뭐 약주 한잔을 하셨는지 조금 이 초점이 우리 문장하고 좀 그렇죠. 그러나 이런 정도는 뭐 귀염둥이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성으로서 통관을 시키는 것이 용신이다. 그러면 인성이 용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까 말씀드렸죠. 상관하고 편관하고 있어서 편관으로도 두드려 맞고 힘이 없는데 나의 힘을 식상으로 설해가니 힘드는데 인성이 있으면 편관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어, 이 인성이 상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강화대로. 그리고 나를 생해주고. 이게 두 가지 역할을 하죠. 칠살로부터 직접 두드러 맞는 것을 줄여주고 또 하나 나의 기운을 빼가는 걸 예방해준다. 막아준다. 일석이지죠. 네, 그래서 인성으로 통관을 시키는 것을 즉 인성이 용신이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맞는 거죠. 이 선포정의 사주는 아주 편고한 사주다. 아주 지나치게 이 바이어스가 한쪽으로 치우친 지나치게 이게 시들어 있다, 말랐다. 얘기는 뭐냐면요. 여름의 토라 이거죠. 여름의 토. 여름의 토라 그리고 또 여기 사화를 깔고 있었고 오시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메말라 있다 이거죠. 메말라 있다. 근데 이건 서선생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게 논점이 이게 사유 공합을 하고 신금이 이렇게 튀어나오면은 이게 사유축으로 요 자체를 사유축으로 보는 선생님도 계셔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게 유금이 없는데 유금이 천간으로 오면 신금이거든요. 그럼 이 자체가 이 세 글자가 사유축으로 보는 선생님도 계시고 이거에 확장해서 신금이 아니라 경금이 나와도 사유축으로 본다. 그런 선생님도 계셔요. 이건 학설다툼이 있는 분야죠. 그러면 금이 이렇게 사유축이 되면은 금기운이 왕하다 보면은 수도 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그, 그, 수가 이게 금생수를 해준 여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꼭 이게 화가 많은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게 걱정할 만큼 그런가? 이게 학설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화가 왕해서 이 토가 아, 이런 경우는 이제 화가 탔다. 어, 이게 토초라고 그러죠. 이 토가 이제 탔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가뭄이면 눈바닥이 타들어간다. 그래서 거북등처럼 쫙쫙 갈라진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평고하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음에
인수격의 취운편, 우운을 설명하는 절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노라. 이 절에서 보면은요, 수운이 오면은, 이 기토 이 양반은 원래 이 조토로 태어났는데 수가 오면은 흉하다.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수가 오면은 재운이거든요. 재운이 오면은 얘와 얘를 함께 쓰는데 재운이 오면은 이게 칠살과 편당이 되죠. 그러면 이게 식신제살, 상관제살이 이게 하기가 힘들어진다고 그러죠. 그렇게 일반론으로 풀어도 될 것을.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우원편에서 보면은 그 시일정 선생은 인성 오면 괜찮죠. 인성이 지금 이 사주를 보면은 아까 얘기했죠. 칠살로도 두드러 맞을 수 있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 식신이 기운을 빼가니 인성이 오면 통관 역할도 하고 인성의 그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칠살로 두드러 맞지 않게 해준다. 또 내 상관이 기운을 빼가는 걸 예방해준다. 이게 인성으로 놓으면 좋은 거죠. 비거분이 와도 좋죠. 그러면은 이 식상을 더 힘있게 밀어주니까, 생겨주니까요. 얘네들로 편관을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비거분이. 또 비거분이 있으면은 이 칠살의 공격으로부터 맷집도 생기는 거죠. 괜찮아요. 그리고 이 식신이나 상관운이 와도 좋은 거죠. 얘들이 강해서 칠살을 극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안 좋은 거는 재성운이 오면은 편당되죠. 칠살로. 흉한 운이죠. 반면에 정관운이 오면은 이 상관이나 식신 얘네들 때문에 이 상관경관으로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 운이 오면은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 운편에서 서 선생은 설명하기를 이 기토 본연의 성격이 이거는 아주 편고하게 그렇게 타고났는데 운에서 수운이 오면은 자기의 타고난 성향에 반대된다. 어긋난다. 그래서 흉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뭐 서 선생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그렇다면 뭐 복잡하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신 선생 그 자편진전의 논리로 감명을 하는 것이 훨씬 그 명쾌하죠. 근더덕이 오고 결론이 똑같으면 그 프로세스 그 과정이 간단한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좋죠.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오늘 이 사주 하나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사주가 지금 선생님 말씀드린 내용을 모두 이해하실 정도가 돼야 됩니다. 뭐 어느 한 부분에 조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지난 인수격을 설명을 드릴 때 인수격이 정관을 사용하는 경우, 인수격이 정관을 사용하는 경우, 또 정관과 식상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또 어, 인수격이 식신이나 상관을 사용하는 경우, 또 지난 영상에서 인수격이 칠살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오늘 인수격이 칠살과 식상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이게 오늘 강의 말씀을 드린 걸 이해를 하시면 인수격에서 인수격의 논점에서 처음서부터 말씀드린 내용을 모두 이해하셨다고 봐도 되는 거죠. 반면에 뭔가 조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반복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요, 예, 시청자님의 질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질문하신 내용이 이 강의를 진행해 감에 있어서 유의미하다고 생각되는 질문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리학을 혼자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선생님 강의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 예습 복습 차원에서 선생님 참 이런 데서 힘을 얻어요. 선생님이 하는 일도 있고 그 다른 그 철학관 하시는 분들처럼 여기에 전적으로 올인을 못 하는데 그래서 뭐 구독자도 없고 조회수도 없습니다. 아주 보잘것없죠. 그런데 이런 시청자님이 계시다는 거죠. 예습 복습
까지도 할 정도로 소생의 강의를 기다리시고 어, 그 소생의 영상을 보신다는 분이죠. 그 소생 그렇게 판단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 때문에 구독자도 없고 조회수도 얼마 안 나와도 소생의 보잘것없는 지식이지만 에, 여러분들보다 먼저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런 분들에게 그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구독자 뭐 조회수를 떠나서 어, 이게 유튜브를 계속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죠. 이런 선생님들이 계셔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예스 복습 차원에서 자평진전을 공부하던 중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게 손포정의 사주죠. 이게 좀 아까 이 사주예요. 이 사주. 이 명주에서 심유천 선생은 인수격이 실사를 사용하는데 겸해서 상관이나 식상도 함께 사용하는 그런 그 국이다라면서 인수격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인수격이니까 인수격의 주요 논점에서 지금 이 승부정의 사주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월지사화의 지장간 중 중기가 투관됐다는 거죠. 여기 예, 그 무경병이 있죠. 이게 경금이 투관됐다 이거죠. 투관해서 이게 이제 상관이 경금이면은 이게 이제 오타가 나온 것 같아요. 경금이 용신임이 분명하다는 얘기죠. 이게 경금이 용신임에 분명하다. 격국용신이죠. 분명하여 상관격이 되는 것이 분명한데 이게 상관격 사주인데 왜 경금 투과는 인정하지 않고 병인수격으로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렇게 알고 계세요. 이게 그래서 이 사주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이제 손포정의 사주죠. 왜 상관격이 아니고 이게 경금이 투관됐는데 얘가 아니고 이게 병화, 이게 상화 속에 있는 병화라 인수격이라고 했느냐. 그거는요. 이게 본기가 우리가 격을 잡을 때는 자평진전 2권에서 팔자 용신, 팔자의 용신은 그 용신이 원칙적으로 격이라고 했죠. 전구 원령이다. 이렇게 돼 있어. 전적으로 찾아야 된다. 어디서? 원령에서. 그러면은 원령을 대표하는 글자가 여기는 무경병이 있는데 원령을 대표하는 것은 월의 원령의 지장간의 본기입니다. 지장간의 본기에 의해서 이 지지의 음양과 오행이 결정되는 거죠. 병화가 화이기 때문에 오행 중에서 화죠. 그렇기 때문에 사를 화라고 하는 거죠. 병화가 음양으로 하면은 예, 그 병은 양이죠. 그래서 이게 사화를 채는 음이나 이렇게 음간하고 이렇게 한 짝이 됐죠. 그러나 용은 사화를 그 양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팔자 용신 전구원령 팔자 즉 팔자의 용신은 격은 원칙적으로 원령의 지장간의 본기에서 찾아야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심희철 선생은 이 원리에 충실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원칙이고요. 예외는 인신사회에는 지장간의 그 본기가 올라오면 본기로 잡는 거죠. 본기가 투관되면. 본기가 투관되지 않으면은 본기가 투관되면은 무슨 삼합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 필요가 없이 무조건 본기로 잡습니다. 본기가 천간으로 투관되지 않았다. 그럴 때 인신사의 생지는 중기가 투관되면 그 중기의 글자로 삼는다는 거죠. 진술충미 이게 묘지나 고지는 중기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도 격으로 잡아준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예외 1이고요. 즉 원령의 지장간의 본기 이외의 격으로 잡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삼합이 있어요, 삼합. 삼합이 되면은 삼합으로 격을 잡는다는 거고. 예외 3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팔자 용신, 그 용신이 격국용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양인격과 녹곡격, 그러니까 걸록격과 월곡격의 경우는 일간과 동일한 오행이기 때문에 격과 용신이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런 의미에서 예외가 되는 거죠. 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자평진전 2권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평전 2권의 내용 중에요. 그래서 아까 이거는 왜 인수격이냐? 여기 원령의 본기로서 이게 병화가 을목으로부터 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생을 받았기 때문에 본기 위주로 그 격을 잡는 거죠. 그래서 팔자, 용신, 정구, 원령 이 본기로 삼아야 된다는 이 원리에 아주 충실하게 아주 부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수격이에요. 그래서 자평진전 2권의 내용인데요. 격의 변화가 있는데 그러나 본래의 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게 자평진전 원본의 경우예요. 이게 이런 경우요. 이게 인신사에는 이게 이렇게 딱 보면은 본기가 됐으면 무조건 본기로 잡는 거죠. 본기가 없죠. 여기 병화가. 그럴 때 인신사에서 중기가 투관이 되면은 걔를 1차적으로 격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격이 변화된 거죠. 이게 격이. 이게 사화만 있으면은 인수격인데 경금이 있어서 삼각격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본래의 인수격이 잃어버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서요. 을목이 신월달에 태어났다. 이게 을목이 신월달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정관격이죠. 근데 정관격인데 임수가 투관됐어요. 이게 무임경에서 여기도 생지의 중기가 임수가 투관이 됐죠. 그러면 이게 인수격이죠. 수생목. 임수 입장에서는 이 신금이 장생지죠. 힘이 있죠. 그래서 임수가 투관이 되면은 인수격으로 변했다 이거예요. 1차적으로 변했어요. 변했는데 그러나 또 무토가 여기 투관됐어요. 무토가. 그렇게 되면은 이게 무토는 재죠. 이 재는 능이 정관을 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토생금을 한다는 얘기예요. 토생금. 이게 무토가 없을 때는 인수격인데 이게 무토가 투관돼가지고 이게 제가 재생관을 해서 이제 인수가 재를 만났죠. 인수가 이게 재를 만났죠. 그럼 재극인을 이렇게 보통 이제 문장에서 당한다는 얘기죠. 재는 물러나간다. 인수가 재를 만나면은 자리를 비켜준다는 얘기죠. 이제 인수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비록 인수 입장에서 임수는 원령의 통군을 했을지라도 격은 정관격을 이룬다. 이게 정관격이라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똑같은 논리거든요. 원령의 본기 경금이 이 무토로부터 생을 받아서 이게 인수격이 아니라 이 무토로 인해서 생을 받아서 정관격이에요. 정관격. 그래서 격이 정관격을 이룬다. 이게 그 유명한 설상공의 사주예요. 자평진전 4권의 그 정관격을 논함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주예요. 이게 그 유명한. 그래서 이 사주에 얽힌 일화가 소생이 5년, 6년 공부하다가 도저히 몰라서 자평진전 원문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해서 거의 한 6년 차 정도 돼서 그동안 소생이 안팎으로 명리 공부에 도움을 받은 그 선생님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책을 몇 권이나 다 쓰신 분들인데 그분을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명리 공부한 지 지금 5년이 넘고 6년 차인데 이제서 격을 잡는 법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설상공의 사주를 얘기를 했어요. 이게 종전에 이걸 인수격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자평진전 내용을 보니까 정관격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인수격이지 정관격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다 해석해주고 이 사주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말씀을 드렸어요.
요 자평진전 2권의 내용에 보면은 이 사례를 4개를 다 예를 들고 있어요. 이렇게 큰 것까지 제시를 해도 그분들이 인정을 안 해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여전히 인수격이래. 그래서 그 후로는 논쟁이 무의미하더라고요. 소생 입장에서. 그래서 오로지 고서 위주로 공부. 왜 독학이죠, 사실상. 예. 예, 그래서요, 이 사주는, 이게 무토가 을목을 뛰어넘어서 인수로 그걸 수가 없죠. 그래서 정관기억이 재와 인성을 함께 쓰는 사주예요. 그래서 이 상궁, 이 정승반열에까지 오른 거죠. 아주 굉장히 귀격이죠. 예, 이게 이제 정관기억 시간에도 말씀드린 거고. 요것처럼요, 이 본기가 을목으로부터 생을 받은 거예요. 생을. 그래서 여기 상관격이 아니라 여기 뭐 본래의 격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재생관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문장이 이게 자평진전 원문에 본기가 생을 받았다는 그런 명문 규정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심선생에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소생은 이 자평진전 원문을 진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읽었어요. 몇 번 읽었는지 모를 정도.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은 이런 사주를 놓고 공통분모를 찾아내다 보니까 이게 본기가 생을 받으면 아, 본래의 격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지금도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 사주는 인수격이고 이 사주는 상관격이라고 알고 제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이 그런 선생님들로부터 사주를 배워서 상관이 용신임에 이미 분명하다는 거예요. 아주 확실하다는 거죠. 분명. 상관격이 분명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인수격으로 하면 말이 안 된다. 대부분 이게 분명하게 상관격이라는 거죠. 이건 상관격이고 이건 인수격이다. 어때요? 분명하게 자평진전 심유천 선생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즉 소생 견해로는 자평진전을 분명하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생님 잘못이냐? 이 질문하신 그분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어, 이분이 보신 책을 쓰신 분, 또 후학을 가리키는 선생님들이 잘못된 거죠. 그들이 왜 그런 결론에 이건 인수격이고 이건 상관격이라고 도달을 하게 됐느냐? 이게 자평진전 평주를 한학자가 번역해 놓은 책을 가지고 번역본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니까 예, 인용칠살 할 때도 말씀드렸죠. 자평진전 평주는 자평진전 이론에 의해서 자평진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평진전의 이 사주들을 적천수의 입장에서 적천수 이론을 가지고 해설을 해놓은 것이 자평진전 평주입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1차적으로 자평진전을 이해하기 까다롭게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한학을 하시는 분들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즉, 사주에 대한 기본적인 내공이 없는 상태에서 이 글자 위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역이 안 되고 직역이 된 거죠. 더더군다나 적천수의 용신과 자평진전의 용신은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막 혼용해서 써서 다 용신으로 번역을 해놓으니 그런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알고 사주를 통변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책을 썼고 또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쓴 책을 가지고 배운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상관격이 분명하다는 얘기죠. 이게 소생 같은 경우는 지금 자평진전 이론을 설명할 때 완전 그 마이너리티예요. 소수. 이게 가장 자평진전답게 말씀을 드리는데 별로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합리적 이유도 없이. 이게 얼마나 시중에 좀 명리 오래 하신 분들이요. 자평진전 원문에 이렇게 4권, 5권에 나오는 사주를 갖다 놓고 열대기를 가지고 물어봤는데요. 제가 뽑아놓은 사주 중에 그걸 알아맞히는 그 평균 점수가 30점도 안 돼요. 이런 경우 다 이건 인수격. 뭐 이거를 정관격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못 봤어요.
이거를 인수격으로 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어요. 거의. 이게 이제 자평진전 공부할 때 그때는 그 이 사주로 예를 들어가지고 하죠. 강의를 진행하고 그럴 때는 또 이거를 인수격인데 이건 여기에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원문을 안 읽어서 그런 거죠. 이 원문에 이렇게 분명히 나왔는데요. 또요. 병화일간이 인월에 태어났다 이게 이렇게 인월에. 그래서 여기 옷을 회를 했다요. 옷을 삼합을 했죠. 이옷은 삼합을 해서 겁재 그 삼합국이 됐죠. 화국이 됐다는 거죠. 이게 겁재라는 거 이게 비겁을 의미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꼭 갑이 투관이 되면 갑이 투관되면은 여기 보면 여전히 인수격이라는 거죠. 갑이 투관이 되면은 여기 인옷을 화국이 돼 있어도 여전히 인성격이라는 거예요. 월령 팔자용신 정구열 월령 이 표현을 존중하는 거죠. 아주 일관성 있게. 그래서 이거는 인성격이에요. 인수격. 갑이 투관되면. 꼭 갑이 아니라 임수가 투관됐어요. 요 갑이 아니라 이게 본기가 투관되면 삼합이고 뭐고 적평진전에서는 이게 삼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양인격 내지는 뭐 걸로격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야. 이거는 그만큼 팔자용신 정고 원령 이 원칙에 충실하다는 거죠. 갑이 이게 지장간의 본기가 투관되면 이게 천간과 지지의 관계도 이 안에 숨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지지는 정한데 천간으로 지장간이 투관이 돼야 청한 상태가 되거든요. 천간으로 투관되지 않으면 지지에서 삼합을 이렇게 삼합이 돼야 역시 청하다고 그러죠. 자평진전 원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심희춘 선생님 입장에서는 지지도 청하고 여기 간목도 청해요. 청하다는 얘기는 제대로 자기 그 본래의 오행의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기능을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이게 화가 작동하는 것보다 이 목이 작동하는 힘이 더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인성격이 깨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갑이 나오면 이렇게 다 이것을 화국이 돼도 이 논리도 모르고요. 혹 이게 이제 오어죠. 갑이 아니라 임수가 투관됐어. 임수. 그래도 역시 인수격이다. 이게 왜 그러냐? 임수가 여기 지장간이 무병갑이 있죠. 간목 본기를 생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임수가. 그래서 역시 팔자용신 정보원령 인수격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죠. 묵생화해져서 인수격이에요. 상관격이 아니고요. 선생이 이번뿐만 아니라 몇 번 이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이 질문하신 선생님처럼 상관격의 논리로 이렇게 투관이 되면은 그것으로 격을 잡는 성향이 있죠. 다 원문을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생이 이게 너무 이 원본 위주로 하다 보면은 자평진전 이 부분을 말씀드릴 때 원문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은 따라오시는 분들이 적어서 말로 표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말로. 근데 뭐 많은 선생님들이 소생의 강의가 재미없죠. 한문으로 돼 있고 재미없게 해서 그런지 많이들 안 보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했죠. 예, 그래서요. 요 사주는 이제 격을 똑바로 잡는 문제와 또 한 문제는 요것 때문에 이렇게 공합을 사축합을 하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금이 투관되면 사유축 합으로 봐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게 식신이나 상관의 국이 될 거 아니냐. 그런 논리를 심유천 선생은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신금이 또 경금이 뭐해도 오로지 팔자용신 정고원령 이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 자평진전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포수가 위에서 밑으로 일관성 있게 떨어지듯이
1권, 2권, 3권에서 언급한 내용이 그대로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 공부할 때는 복잡하고 힘들지만 반복해서 공부하실수록 이제 사주가 명쾌해져요. 딴소리를 안 해요. 이게 판단의 여지를, 헷갈리는 여지를 줄여주는 거죠. 그러나 그, 이런, 이런 모두를 다 알려면은 복잡하죠. 이 과정이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이게 소생은 더 편하더라고요. 적전수처럼 접근을 하다 보면 아침에 볼 때와 저녁에 볼 때 이거 이쪽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저쪽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헷갈려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으니까 적전수보다 자평진전으로 접근하는 것이 분명하죠. 어제 그 인용 7살에서도 말씀드렸죠. 자평진전은 이렇게 격을 찾고 찾아지면 이 천간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 여기도 보면 일간과 같은 오행 제외놓고 또 용신, 그 격공용신인 오행 제외시켜 놓으면 여기서는 정관격이고 천간에 떠 있는 것이 재성과 인성이에요. 그래서 정관격이 재와 인을 함께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얘네들이 둘 다 상신이에요. 여기도 격은 사화고요. 그러니까 인수격이고 천간에 떠 있는 일간을 제외해놓고 보는 거죠. 일간과 격공용신의 오행을 제외해놓고 보니까 여기는 칠살하고 식신하고 상관만 남은 거죠. 아주 편해요.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제 격국의 고저라든지 격국의 성패라든지 그거 보면은 이 사주의 부기가 그 사주의 그릇의 크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취유는 이렇게 각각의 경우에 어느 경우 지금 이런 경우에 뭐 어느 운이 좋고 어느 운이 나쁘고 다 써 있어요. 제가 오늘 공부한 이렇게 칠살과 식상이 함께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인성은 좋고 비겁은 좋고 식상은 좋고 얘는 나쁘고 이 관살운도 나쁘다. 이게 이게 복잡한 것 같으나 이거를 알으면 좋죠. 사실은 공부할수록 더 분명해지죠. 간단해지죠. 이게 힘든 거죠. 근데 대부분 이게 격을 찾는 작업이 이게 다 이거를 시우천 선생은 이거는 인수격이라고 하는데 이걸 상관격으로 접근을 하니까 그게 맞겠어요? 뭐 그러면서 자기는 자평진전 이론에 충실하대요. 상관격으로 푸는 분들이요. 지금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명리계의 대부분이죠. 그렇게 후학을 양성을 하고 있고요. 소생이 뭐 별로 아는 것도 없지만 이런 거를 좀 바로잡고 싶어서 제대로 가르쳐 주고 싶어서 혹시 이런 선생님처럼 진짜 진정으로 공부하시고자 하는 분에게 저평진전의 원본의 내용을 제대로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번거롭고 뭐 보잘것 없지만 유튜브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금 뭐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공부하다가 어, 조금 힘들고 이렇게 복잡한 것 같아도 사실은 이게 더 간단해요. 그런 믿음을 잃지 마시고 어, 공부를 하셔서 언제나 이 명리에 좀 혹세무민하고 그런 걸 좀 줄이는 그래서 제대로 인품과 학식 덕망을 갖추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은 이게 이게 유튜브에 해가지고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요. 그래야 뭐 10원이라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요건 미비라 어, 유튜브 해가지고 뭐 1원 한 장 벌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선생님 같으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외롭고 좀 재미도 없지만 그래도 힘을 갖게 되죠. 저런 선생님들이 계셔서. 예, 예. 다음 영상에서는요, 인수격이 재성을 사용하는 경우, 이게 논점이 많죠. 이 지극인의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요. 이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